안녕하세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세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멀티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이랑 재구성과 피벗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필요한 강의 자료와 데이터셋은 노션에 업로드해뒀습니다. 먼저 판다스는 멀티 인덱스를 사용해서 다차원의 데이터셋을 지원해요. 멀티 인덱스란 다중 레벨을 가지는 인덱스 객체로 각 레벨은 행에 대한 값을 저장하고 데이터의 행의 값을 조합으로 해서 식별해야 하는 경우에 사용하기 좋습니다. 멀티 인덱스는 한 열의 값이 다른 열 값의 하위 범주인 계층적 데이터에 적용하기 좋습니다. 멀티 인덱스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어드레스라는 변수에 다음과 같은 튜플을 넣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여러 개의 튜플이 전달될 수도 있어요. 이 튜플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레이블 역할을 한다면 인덱스 레이블로 행을 참조할 수 있고 각 인덱스 레이블이 여러 요소를 포함하는 컨테이너가 될 거예요. 멀티 인덱스 클래스는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최상위 속성으로 접근할 수 있어요. from tuples 라는 클래스 메서드를 제공을 하는데 이걸 사용하면 튜플 리스트로부터 멀티 인덱스를 인스턴스할 수 있어요. 다음과 같이 pd.multiindex를 하고 from tuples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tuples라는 매개 변수에 address라는 위에서 선언한 튜플 리스트를 전달을 해줬어요. 이 두 라인은 같은 결과인 다음과 같은 결과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첫 번째 값은 도로명이고 두 번째 값은 도시, 세 번째 값은 주, 네 번째 값은 우편번호예요. 이거에 대한 이름을 names라는 매개 변수의 리스트로 전달을 해줄게요. 이렇게 같은 위치에 있는 튜플 값의 모음을 판다스 용어로 멀티 인덱스 레벨이라고 하고 각 레벨에 대해서 이름을 전달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전달을 해주면 로우 인덱스라는 멀티 인덱스 변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 인덱스는 각 레이블이 여러 값을 보유하는 컨테이너가 됩니다. 이제 멀티 인덱스를 데이터 프레임에 연결을 해볼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생성자에 인덱스 매개 변수에 멀티 인덱스를 전달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만들어두고 컬럼스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한 다음에 어레와 그레이즈에 대해서 데이터와 컬럼스가 있고 인덱스는 위에서 만든 멀티 인덱스가 되는 그런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인덱스가 위에서 저희가 만든 멀티 인덱스가 된 거를 볼 수 있어요. 컬럼 속성으로 열 헤더에 접근을 해보면 스쿨스랑 코스트 오브 리빙이 컬럼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이 컬럼스도 멀티 인덱스로 만들어서 연결을 해볼게요. 똑같이 from tuples 라는 메서드를 사용해서 4개의 튜플 리스트를 전달을 할 건데 culture라는 컬럼에 대해서는 레스토랑과 뮤지엄이라는 2개의 값을 전달을 하고 서비스에 대해서는 폴리스와 스쿨이라는 2개의 값을 전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만든 로우 인덱스랑 지금 만든 컬럼 인덱스를 연결을 해볼 건데 지금 로우 인덱스에서는 위에서 보면 이렇게 3개의 값이 3개의 행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고 지금 방금 만든 컬럼 인덱스에 대해서는 레스토랑, 뮤지엄, 폴리스, 스쿨 이렇게 4개의 열이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하니까 최종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셋의 형태는 3 곱하기 4 형태여야 돼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3 곱하기 4 형태의 데이터셋을 정의를 해주고 행축과 열축 모두의 인덱스는 로우 인덱스, 컬럼스는 컬럼 인덱스로 멀티 인덱스를 연결을 해줘서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로우 인덱스도 컬럼 인덱스도 다 멀티 인덱스가 된 이러한 데이터 프레임이 설정이 됩니다. 이렇게 멀티 인덱스는 여러 레벨, 여러 계층을 저장할 수 있는 인덱스이고 각 인덱스 레이블은 여러 구성 요소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neighborhoods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선언을 해줄 건데 출력을 해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3개의 unnamed 열이 있고 서로 다른 번호가 매겨져 있어요. CSV를 리드 CSV로 가져올 때 판다스는 첫 번째 행에 열 이름이 있다고 가정해서 이거를 헤더라고 하거든요. 이 헤더의 값이 없으면 해당 열에 unnamed라는 이름을 할당을 해줘요. 그리고 열 이름이 중복되지 않게 이렇게 0, 1, 2라고 서로 다른 unnamed라는 이름을 할당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가장 왼쪽에 있는 이 3개의 열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다스한테 알려줘야 돼요. 우리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에 있어야 하는 이 열의 인덱스를 나타내는 숫자 리스트를 인덱스 콜에 전달을 해줄게요. 지금 열 기준으로 열 인덱스가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인덱스 콜에 0, 1, 2라는 숫자 리스트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판다스는 이 세 개의 열에 대해 멀티 인덱스를 자동으로 생성해서 데이터 프레임이 멀티 인덱스를 갖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경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데이터 프레임의 헤더에 사용할 데이터셋 행을 판다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열 행을 봐도 컬처가 culture 1, service 1 이렇게 여러 개로 멀티 인덱스로 선언을 해줘야 될 것 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헤드 매개 변수에 데이터 프레임 헤더를 헤드 매개 변수에 우리가 원하는 행의 열 헤더에 대한 정수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데이터 프레임 헤더를 사용자 정의할 수 있는데 이 헤드 매개 변수에 2개 이상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가 전달이 되면 판다스는 열의 멀티 인덱스를 할당을 해줘요. 이렇게 설명을 하려면 어려운데 지금 헤더를 0, 1로 했잖아요. 그러면 이 판다스가 알아서 이 헤더 0번째가 컬처, 1번째가 서비스 해가지고 이렇게 멀티 인덱스로 만들면 되는구나 라고 알아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최종적인 멀티 인덱스 데이터 프레임이 neighborhoods라는 매개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아이의 정보를 보면 다음과 같이 각 열의 이름을 2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로 출력을 하고요. 각 행의 레이블도 3개의 요소를 가진 여기 보면 3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로 출력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의 멀티 인덱스 객체에 접근을 하려면 .index라는 걸 사용하면 되고 다음과 같이 3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들이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열의 멀티 인덱스에 접근하려면 컬럼스를 하면 되고 2개의 요소를 가진 튜플로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names 속성을 사용하면 이름 리스트에 접근을 할 수 있어서 인덱스에 names를 하면 state, city, street이라는 names가 이름 리스트가 출력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판다스는 멀티 인덱스 내의 각 중첩 레벨의 순서를 할당하는데 이 스테이트 레벨의 인덱스 위치는 0이고 city는 1, street은 2가 돼요. 그래서 get level values 메서드를 사용해서 주어진 멀티 인덱스 레벨에서 인덱스 객체를 추출할 수 있어요. 유일한 매개 변수인 레벨의 인덱스 위치나 레벨의 이름을 전달하면 되는데 city를 출력을 하고 싶으면 인덱스 위치인 1을 전달하거나 아니면 city 이렇게 이름을 전달을 하면 됩니다. 이 두 줄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인덱스 객체를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city들의 모음이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위에서 보면 네, 여기 이 city에 해당한 이 값들만 출력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컬럼스에 대해서도 네임스를 확인을 하고 싶은데 지금 CSV가 이름을 제공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름을 직접 할당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랑 서브 카테고리라는 이름을 할당을 해줬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제 네임스가 잘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고 레벨 이름은 출력 결과의 열 헤더 왼쪽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네이버후즈를 다시 출력을 해보면 카테고리랑 서브 카테고리가 이름이 이렇게 할당이 된 거를 볼 수 있고 열 헤더의 왼쪽 부분에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get level values 메서드로 인덱스를 검색할 수 있는데 0번째, 1번째니까 0번째로 하면 카테고리가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카테고리는 culture, service고 culture, service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인덱스는 데이터셋으로부터 새로운 객체를 생성해요. 인덱스는 작업에 따라서 축 전환이 가능한데 첫 번째 행만 출력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얘의 고유값을 한번 확인을 해보면 각각의 열에 대해서 13개씩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네.
ununique 메서드를 ununique가 아니라 이 nunique를 호출을 하면 이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 얘네가 이렇게 교환돼가지고 축이 교환돼가지고 행의 시리즈에서 행의 멀티 인덱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멀티 인덱스 시리즈는 4개의 각 열에서 판다스가 발견한 고유 값의 개수를 나타내고 13개가 있는 거를 동일하게 13개를 가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서 출력을 했을 때 이 카테고리, 서브 카테고리는 열 인덱스였는데 nunique를 사용을 해서 시리즈로 출력을 하면 축이 변경이 돼서 행의 멀티 인덱스로 바뀌어가지고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멀티 인덱스 정렬을 해볼게요. sort 인덱스 메서드를 사용해서 정렬을 할 수 있고요. 모든 레벨이 오름차순으로 기본적으로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고 바깥부터 안쪽 방향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sort 인덱스를 해주면 이렇게 이게 정렬이 된 거예요. 위에 여기 이 친구랑 비교를 해보면 정렬이 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scending 매개 변수에 false를 전달하면 모든 멀티 인덱스 레벨에 일관된 정렬 순서를 적용을 할 수 있고요. 보시면 여기 A가 된 거, 얘가 WY부터 된 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각 레벨의 정렬 순서를 서로 다르게 지정하고 싶으면 불리한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건 true, 두 번째 건 false, 세 번째 건 true로 한다면 얘는 true, 얘는 false, 얘는 true로 정렬이 된 거예요. 그 기준대로 순서대로 true부터 false, true 이렇게 순서대로 정렬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이 멀티 인덱스 레벨 자체를 정렬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스테이트를 기준으로 묶여 있는데 그 다음 C7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나씩 묶여 있는데 이 레벨 자체를 정렬을 해서 CT 값을 기준으로 행을 정렬을 하면 나머지 레벨이 무시돼요. 그래서 sort 인덱스의 레벨 매개 변수에 인덱스 위치나 이름을 CT로 전달을 하면 CT를 기준으로 A부터 W까지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고 나머지는 무시돼서 그냥 이 CT 기준으로만 정렬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레벨 매개 변수에 리스트를 넣으면 CT부터 정렬하고 그 다음은 스트릿으로 정렬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동일하게 인덱스 위치로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레벨 매개 변수랑 어센딩 매개 변수를 함께 사용하면 이 레벨에 해당하는 어센딩 인덱스의 불리한 값을 적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CT는 true로 하는데 스트릿은 false로 정렬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시스 매개 변수에 인수를 넣어서 전달을 하면 열의 멀티 인덱스를 정렬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행을 나타내는 0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열을 전달하려면 1 혹은 컬럼수를 전달하면 되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제 이 스테이트 시티 스트릿이 아니라 이 컬처럴 서비스를 기준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이랑 어센딩을 쓰면 동일하게 열에 대해서도 서브 카테고리를 false로 정렬을 하겠다라고 이제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용자 정의를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 있다. 뭐 레벨에 대해서 뭐 이걸 어떻게 하고 싶고 얘도 뭐 리스트로 전달을 하면 뭐 카테고리는 true, 서브 카테고리는 false 이런 식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겠죠. 원하는 대로 정렬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락이랑 id락 속성을 사용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행과 열을 추출을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코드로 안 적어놓은 것 같네요. 그리고 정렬 결과를 네이버후즈에 그냥 ascending true로 해서 정렬한 결과를 저장을 했습니다. 헤드만 출력했을 때 이렇게 되고요. 행과 열을 선택을 할 건데 먼저 위에서 정렬까지 한 이 네이버후즈의 서비스만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대괄호 안에 하나의 값만 전달을 하면 판다스는 열 멀티 인덱스의 가장 바깥쪽 레벨에서 해당 값을 찾아요. 네, 이 새 데이터 프레임에는 카테고리 레벨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서비스에 대해서만 했기 때문에 폴리스랑 스쿨스, 원래 서비스에만 포함되어 있던 그 아이들만, 인덱스만 존재하는 거고, 이 두 열은 더 이상 멀티 인덱스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멀티 인덱스가 아니라 그냥 인덱스로 변환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넣은 값이 그 가장 바깥쪽에 이거는 스쿨스가 없다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스쿨스 이렇게 해서 가장 바깥쪽에 없으면 키 에러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에러는 잘못 입력이 된 건데,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이 culture나 서비스 이 바깥쪽에 있는 걸 전달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밑에서는 이 안쪽에 있는 스쿨스를 전달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키 에러 예외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안쪽에 있는 아이들을 쓰려면 튜플을 사용을 해야 돼요. 지금 스쿨스는 서비스 안에 있는 거니까 서비스의 스쿨스로 튜플로 전달을 해서 대괄호 안에 넣어주면 오류 없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테고리나 서브 카테고리 레벨에서 대상으로 지정할 값을 명시적으로 알린 거기 때문에 열 인덱스에서 두 레벨을 제거를 하고 원하는 스쿨즈에 대한 아이들만 출력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개의 열을 추출을 하려면 튜플 리스트를 대괄호 안에 넣으면 되고 이렇게 서비스의 스쿨과 컬처의 뮤지엄을 추출을 하겠다 하면 서비스의 스쿨과 컬처의 뮤지엄이 각각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락으로 하나의 이상의 행을 추출을 하려면 락을 전달을 하고 이 스테이트 레벨, 그리고 시티 레벨, 어드레스 레벨 이렇게 설정을 해준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행의 멀티 인덱스에 스테이트, 시티, 어드레스 레벨이 있었기 때문에 원하는 각 네임에 대응되는 아이들을 선택을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 이상의 행을 추출을 하면 다음과 같이 동일한 행에 대한 이 내용이 추출이 됩니다. 그리고 대괄호 안에 단일 레이블을 넣으면 가장 바깥쪽 멀티 인덱스 레벨에서 해당 레이블을 찾아요. 이 CA라는 단일 레이블을 넣으면 그 스테이트가 CA인 아이들만 추출이 된 거예요. 그리고 대괄호의 두 번째 인수를 넣으면 추출하려는 열도 될 수 있지만 멀티 인덱스의 다음 레벨에서도 값이 찾아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CA라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CT에 더스틴 마우스 이 아이들을 추출을 하려면 두 번째 인수에 전달을 해주면 추출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값이 CA이고 열 멀티 인덱스에서 카테고리가 컬처인 아이들을 추출을 하려면 이 컬처인 아이들만 추출을 하려면 동일하게 락의 두 번째 인수에 추출할 열을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락의 두 번째 인수는 멀티 인덱스의 다음 레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추출하려는 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좀 모호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쓰지 않는 구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인덱싱 기법을 사용할 거를 권장을 하는데 락의 첫 번째 인수로 행 인덱스 레이블을 사용하고 두 번째 인수로는 열 인덱스 레이블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이나 열의 인덱스 레이블을 여러 개 지정해야 하는 경우에는 튜플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두 개로 나타내는 건 모호하니까 튜플로 CA의 더스틴 마우스를 추출을 할 거야 라고 행 인덱스에 대해서만 나타내는 거고요. 열 인덱스까지 하려면 리스트의 두 번째 요소로 튜플로 서비스 열을 추출을 할 거야 라고 말을 해주면 이렇게 하면 이제 간단하고 일관성도 있고 모호하지도 않은 그런 인덱싱 기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다스는 접근자의 인수 유형을 구분을 하기 때문에 리스트는 여러 키를 나타내고 튜플은 하나의 다중 레벨 키의 구성 요소를 나타내요. 그래서 열의 멀티 인덱스에 있는 여러 레벨 값을 튜플로 묶어서 락의 두 번째 인수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행에서 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행에서 CA의 더스 틴 마우스를 추출을 할 거고 열에서는 서비스의 스쿨스를 선택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조합을 하나의 레이블을 구성하는 요소로 판다스가 알아서 이해를 해서 해당하는 조건에 맞는 아이들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속된 행을 선택을 하려면 이 리스트 슬라이싱 구문을 써서 NE부터 NH까지 추출을 해줄 수 있고요. 튜플 인수랑 결합해서 사용을 하면 NE의 션 체스터부터 NH의 널스 라토야까지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변수로 하면 더 단순하게 추출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 모든 레벨에 대해서 튜플 값을 제공할 필요가 없어서 NE의 션 체스터부터 NH는 그냥 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그냥 이 NH에 대한 튜플의 두 번째 레벨 값을 제공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추출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i락으로도 추출을 할 수 있고 25번째 인덱스에 대해서 추출을 하려면 이렇게 되고 25번째 행에 25번째 인덱스 행에 두 번째 인덱스 열을 추출할 거다 하면 A 플러스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25번째 행의 30번째 25,30의 인덱스, 그러니까 행의 인덱스 위치인 건데 이 멀티 인덱스에 대해서 25,30이 출력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30은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이 리스트 안에 리스트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행만 포함이 된 아이들을 넣은 거라서 위에서는 두 번째 열 인덱스까지 넣었으니까 그냥 A 플러스만 나온 건데 여기에서는 행만 넣었기 때문에 행만 추출이 돼서 데이터 프레임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인덱스 슬래싱을 i락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 30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점 그냥 다시 한번 언급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컴마로 리스트에 요소를 넣으면 25부터 30번째까지의 행 그리고 1부터 3번째까지의 열 이렇게 전달을 해서 이제 1부터 3까지니까 뮤지엄즈랑 폴리스만 나온 걸 볼 수 있고요. 음수 슬라이스도 허용이 됩니다. 음수로 하면 뒤에서부터 세서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열만 확인을 해보면 스쿨스랑 폴리스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면 추출이라는 게 있어요. XS 메서드에 하나의 멀티 인덱스 레벨에 대한 값을 넘기면 행을 추출할 수 있어요. 찾고자 하는 값을 키에다가 전달을 하고 이 값을 찾을 인덱스의 이름이나 숫자 위치를 레벨로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레이크 니콜이라는 값을 찾고 싶은데 이 값을 시티에서 찾을 거야 라고 전달을 해준 거죠. 그러면 시티에 레이크 니콜인 아이들만 추출이 된 겁니다. 시티는 빠져있죠. 그리고 이 에이시스로 축을 설정을 해줘서 컬럼스에 대해서도 전달을 하면 뮤지엄스라는 값을 가진 걸 서브 카테고리에서 찾을 거야 라고 했으니까 서브 카테고리의 뮤지엄만 해당되는 아이들이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반환된 아이들에는 서브 카테고리가 없지만 카테고리는 여전히 존재해요. 이 카테고리는 여러 값과 같은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과에 포함한 거고 이렇게 중간 레벨에서 서브 카테고리라는 중간 레벨에서 값을 가져온 거기 때문에 이런 최상위 레이블에 값이 속할 수 있습니다. XS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이렇게 비연속적인 멀티 인덱스 레벨에 걸쳐서도 키를 찾을 수 있어요. 레벨을 스테이트, 시티, 스트릿 세 개여도 그냥 스테이트랑 스트릿에 대해서만 스테이트는 AK고 스트릿은 238
인 거를 찾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비연속적이어도 찾을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를 조작을 할 건데 먼저 이렇게 돼 있는 걸 확인을 하고 reorder levels 메서드를 써서 멀티 인덱스 레벨을 지정된 순서로 정렬을 할게요. 원하는 순서로 레벨 리스트를 구성을 해서 order 매개 변수에 전달하면 돼요. reorder levels의 order는 이제 state city street을 city state street으로 다시 정렬을 하겠다라고 전달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city state street으로 정렬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으로 전달 안 하고 인덱스 위치로 정렬을 해도 동일한 결과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리고 리셋 인덱스 메서드는 이전 멀티 인덱스 레벨을 열로 통합을 해줘요. 그래서 스테이트, 시티, 스트릿을 이제 열로 통합을 해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원래 행 인덱스였던 아이들이죠. 이제 리셋 인덱스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열 인덱스가 된 거예요. 열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열을 다른 멀티 인덱스 레벨에 추가할 수 있어요. 이 아이를 서브 카테고리의 멀티 인덱스로 추가를 해버리면 밑으로만 내려간 거지만 사실은 이 서브 카테고리에 새로운 레벨들로 추가가 된 거예요. 이걸 하려면 리셋 인덱스 메서드에 콜 레벨이라는 매개 변수로 전달하면 되고 원하는 그 레벨의 인덱스 위치 또는 이름을 전달을 해주면 서브 카테고리로 하면 서브 카테고리의 이 레벨들이 되고 카테고리로 하면 카테고리의 레벨들이 되겠죠. 그리고 콜 필이라는 매개 변수도 있는데 이 매개 변수의 인수를 전달을 하면 빈 문자열을 원하는 값으로 바꿀 수 있어요. address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서브 카테고리의 이름으로 만들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스테이트 시티 스트릿을 서브 카테고리로 만들었는데 이 아이들은 지금 이름이 없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는 비어 있죠. 이 카테고리의 이름을 어드레스라고 콜필로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어드레스라는 이름이 이 세 개의 열에 대해서 할당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리셋 인덱스를 매개 변수 없이 호출을 하면 모든 인덱스 레벨을 일반 열로 반환을 하는데 이름을 하나만 전달을 하면 이 하나만 열로 옮길 수 있어요. 지금 스트릿 인덱스만 열로 옮기고 싶으면 이 레벨은 스트릿이라고 전달을 해주면 되고 이렇게 한 결과는 여기 스트릿이 다시 빠져나와서 그냥 하나의 열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인덱스 레벨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리셋 인덱스 메서드에 드롭 매개 변수 값을 true로 전달하면 지정된 레벨이 삭제됩니다. 스트릿을 삭제하고 싶으면 드롭은 true라고 전달을 해주면 되고 지금 보이는 아이에서는 스트릿이 삭제된 걸 볼 수 있어요. 그냥 인덱스를 없앤 이 내용을 영구적으로 재설정을 해놓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인덱스를 없앴더니 이제 다음과 같이 스테이트, 시티, 스트릿은 그냥 열이 된 걸 볼 수 있죠. 이제 이 아이들을 인덱스로 설정을 해볼 건데 set 인덱스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인덱스를 설정할 수 있어요. 키즈 매개 변수에 사용할 열을 전달하면 되는데 city로 전달하면 city가 이제 인덱스가 되고요. 튜플로 전달을 하면 원하는 값을 인덱스로 할 수 있어서 culture랑 museums가 이렇게 인덱스가 됩니다. 여기서 이 culture의 museums가 이 열이 인덱스가 된 걸 볼 수 있어요. 행축에다가 멀티 인덱스를 생성을 하려면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되고 스테이트랑 시티를 리스트로 전달을 했으니까 이렇게 인덱스로 설정이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아이는 튜플로 전달을 해서 멀티 인덱스 레벨 이 컬처럴 뮤지엄 레벨에서 대상으로 지정이 돼가지고 인덱스가 된 거고요. 스테이트 시티는 리스트로 전달을 해서 행축의 멀티 인덱스가 된 겁니다. 헷갈리죠? 어렵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되고요. 다음은 재구성과 피벗이에요. 재구성과 피벗은 먼저 넓은 데이터랑 좁은 데이터를 알아야 되는데, 좁은 데이터는 길고 높은 데이터셋이에요. 값을 추가할수록 세로로 확장이 되는 거고, 넓은 데이터셋은 값을 추가할수록 가로로 확장이 돼요. 이런 데이터셋이 있다 하면 넓은 데이터셋은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추가가 되고, 그 좁은 데이터셋은 이렇게 세로로 추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피벗 테이블을 생성을 해볼게요. 다음과 같이 sales by employee라는 CSV 파일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져와 봤고, parse date로 데이트를 시간 날짜로 변환을 해주었고, 이제 피벗 테이블 메서드를 사용을 할 건데, 값을 집계할 열을 선택해야 되고, 열을 적용한 집계 연산도 선택해야 되고, 값이 집계된 데이터를 범주로 그룹화할 열도 선택해야 되고, 그룹을 행축, 열축 또는 두축 모드에 배치할지 여부도 결정을 해야 돼요. 피벗 테이블 메서드를 호출을 하면 인덱스 매개 변수로 인덱스 레이블을 구성할 열을 지정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데이트 열을 날짜 형식으로 해놨으니까 이걸 인덱스로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지는데, 에그펑 매개 변수를 사용을 하면 집계 함수를 선형할 수 있거든요. 에그펑을 썸으로 사용을 할게요. 기본 인수는 민인데 우리는 날짜별 수입 합계를 구하고 싶으니까 썸을 사용할 거예요. 썸으로 하면 이 1월 1일에는 뭐 이렇게 썸메이징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짜별 수입 합계를 구할 거니까 expenses는 필요 없고 revenue열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values 매개 변수에 revenue만 사용할게 라고 지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revenue만 포함된 피벗 테이블이 나타나집니다. 이제 여기에서 각 영업사원이 일일 총계에 기여한 금액을 구하고 싶은데, 영업사원의 이름을 별도의 열에 배치를 할게요. 네임 열의 고유값을 피벗 테이블의 열 헤더로 지정을 하고, 컬럼스 매개 변수에 네임을 인수로 전달을 하면 다음과 같이 크리드, 드위트, 짐 이런 사원들이 그 열 헤더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각 사원들이 날짜별로 리베뉴 서메이징 값을 각 사원들이 날짜별로 수익을 얼마나 했는지 썸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행축은 날짜별이고 열축은 영업사원의 이름이고 값들은 각 날짜에 대한 리베뉴 값이 서메이징 돼서 나타난 거예요. 근데 이 난 값이 포함된 걸 볼 수 있죠. 이 난은 이 영업사원이 주어진 날짜에 아무런 수익을 내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판다스는 난 값이 있으면 정수를 부동 소수점 숫자로 강제 변환을 해서 먼저 fill value로 난을 0으로 없애버릴게요. 난을 0으로 없애면 이제 소수점이 됐던 이 아이들이 다시 인트형으로 바뀐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와 각 영업 사원의 조합에 대한 수입 소개를 구하려면 margins 매개 변수에 true를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면 행과 열에 대한 합계를 구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성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출력을 했을 때 or이라는 행과 열이 출력된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 날짜에 이 사원들의 합, 각 날짜별로 이 사원의 합이 출력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or이 추가되면서 날짜 표현 방식이 시간까지 표현되는 걸로 바뀌었는데 이 이유는 문자열을 나타내는 일반 인덱스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margins name이라는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소개 레이블을 토탈로 바꾸면 이 all이라는 이름이 토탈로 그냥 이름을 바꿔주는 그런 걸 한 거고요. 이름을 토탈로 사용자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추가 기능이 있는데 날짜별로 마감되는 비즈니스 거래수를 구하려면 월급 펑션 매개 변수에 카운트를 인수로 전달을 하면 돼요. 그러면 날짜와 영업사원의 조합에 대해서 거래행의 개수를 계산을 합니다. 1월 1일에 크리드는 한 번 했고 1월 2일에는 2번 했네요.
이런 식으로 arg 펑션에 어떤 함수를 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다음과 같은 옵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리스트를 전달을 하면 수입 합계와 날짜별 수입 개수까지 모두 집계를 하는 거고 다음과 같이 sum과 count에 대해서 모두 데이터가 다 집계가 돼서 피벗 테이블이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딕셔너리를 전달을 하면 열별로 서로 다른 집계를 사용할 수 있어요. 리베뉴는 민을 하고 expenses 민을 할 거다. 그냥 다 민을 했네요. 라고 하면 만약에 얘를 맥스로 바꾼다 하면 expense와 revenue에 대해서 서로 다른 집계들이 적용이 돼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덱스 매개 변수의 열 리스트를 전달을 해서 단일 축의 여러 그룹을 쌓을 수도 있어요. 인덱스를 name과 date로 설정을 하면 name이랑 date가 멀티 인덱스가 되어가지고 여러 그룹, 이 create 그룹에 대해서 date에 대해서 각각의 수입 이렇게 그룹을 쌓아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순서를 바꾸면 재정렬이 되겠죠? 지금은 create에 대해서 날짜별로였는데 여기서는 1월 1일에 대해서 사원별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걸 볼 수 있고요. 인덱스 레벨 스택과 언스택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 세일즈가 다음과 같이 생겼을 때 얘를 피벗을 해서 이름과 날짜별로 수익을 구성을 했어요. 위에서 한 것처럼. 그러면 지금 이름이 이렇게 행이 돼 있고 날짜는 열이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스택 메서드를 사용을 할게요. 스택 메서드를 사용하면 인덱스 레벨을 열축에서 행축으로 이동을 해요. 이 데이트가 지금은 열이 돼 있지만 스택을 사용해서 행으로 이동을 한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값에 열이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리베뉴 하나만 남아있기 때문에 시리즈가 반환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난 값이 보이지 않는데 이 난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피벗 테이블에서는 무결성이 필요해서 난 값이 필요한데 시리즈에서는 무결성이 필요 없어서 그냥 난 값을 버린 겁니다. 그리고 언스택 메서드는 반대로 행축에서 열축으로 인덱스 레벨을 바꾸는 거예요. sales by customer를 다음과 같이 구성을 해서 이러한 피벗 테이블을 얻었을 때 언스택을 사용을 하면 커스터머는 그대로 행 인덱스인데 네임이 열 인덱스로 바뀐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행 인덱스의 가장 안쪽 레벨을 열 인덱스로 옮겨주는 게 언스택 메서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벗 해제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세일즈가 구성이 돼 있는데 새로운 데이터셋을 세일즈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좁은 데이터셋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열에서 변수가 반복되지 않고 그냥 밑으로 계속 추가가 되는 아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다음과 같이 비디오 게임 세일즈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이 있을 때 헤드를 출력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얘는 가로로 계속 확장해가면서 넓은 형식으로 저장을 하는 그런 데이터셋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안 하고 NAEUJP 이거를 region이라는 새로운 변수로 설정을 하면 다음과 같이 좁은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건 결국 데이터 프레임을 피벗 해제를 하는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멜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피벗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멜트 메서드로 NA 열의 값만 피벗 해제를 하면 name의 NA를 피벗 해제할 건데 그러니까 name을 집계하는 열로 설정을 하고 NA라는 열은 피벗 해제를 할 거야 라고 할 건데 그러면 variable이라는 변수에 대해서 NA가 추가가 된 다음에 그 피벗이 해제가 돼서 다음과 같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NA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처럼 NAEUJP 이렇게 할 거니까 NAEUJP 아더를 다 피벗 해제를 해줬습니다. value vals에 이 i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variable에
NA, EU, JP, other이 할당이 되고 value는 다음과 같이 할당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런 데이터셋은 각 비디오 게임 NA에 대해서 16566행 이런 식으로 다 행의 개수가 똑같아요. 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이 variable의 이름은 region이었으면 좋겠고 value의 이름은 sales였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설정을 해주면 var name은 region, value name은 sales라고 설정을 해주면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이렇게 넓은 데이터를 좁은 데이터로 피벗 해제해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이제 집계를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로 다시 만든 다음에 sales에 대해서 sum으로 집계를 할 거다라고 하면 원하는 대로 피벗 테이블 형식이 돼서 서메이징 되는 게 볼 수 있고 피벗 과정도 더 간단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셋인데 데이터셋이 동일한 셀에 여러 값을 저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레시피라는 데이터를 불러올게요. 그리고 레시피의 ingredients를 보면 지금 여러 개를 쉼표 기준으로 보고 있죠. 이 쉼표를 기준으로 스플릿을 해서 문자열을 분할을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이 ingredients 열을 이 쉼표 기준으로 분할한 리스트 값을 갖도록 덮어쓰기를 해줬고요. 이걸 이제 여러 행으로 분산시키고 싶잖아요. 그거는 explode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explode ingredients를 하면 이 각 ingredients의 요소 한 행에 있는 요소들이 여러 행으로 분산이 돼요. 그래서 이 첫 번째가 하나의 행이 되고 두 번째도 그 다음 행이 되고 이런 식으로 분산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 이 정도로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되게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근데 천천히 보시면서 이해 안 되시거나 하는 부분은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